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라고 합니다. 오늘 지속가능 농종 포럼 이 귀한 자리 초대받아서 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뭐 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농촌의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고령화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농촌이 어려워진 현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촌 향도,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현상이랑 굉장히 크게 맞물려 있고요. 이 이촌 향도 현상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이촌 향도 현상을 주도했던 굉장히 큰 인구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 이 인구 덩어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고향과 비슷한 조건인 곳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기 전에 슬라이드가 많은데요. 일부 슬라이드는 조금 빨리 넘어갈 어떤 그런 빨리 넘어가게 될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다음에 그다음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를 뒤덮을 메가 트렌드를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면요. 그중에서 이 메가 트렌드가 산업도 변화하는 메가 트렌드가 있고요. 또 그게 공간도 변화시키는 메가 트렌드가 있고, 또 인구 구조도 변동시키는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메가 트렌드 속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해지는 곳, 그다음에 남아 돌아가는 곳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간적으로는 어디겠습니까?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앞으로 이 메가 트렌드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은퇴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랑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지금 깊숙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 이분들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깊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렇게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쵸? 그다음에 인구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이 3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어 어 오늘 발표 내용에서 요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그래프 같죠? 이게 이제 로지스틱 커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했을 때부터 그다음에 70년대 이게 공간 계획이랑 거점 계획이랑 맞물리면서 엄청난 이촌양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촌양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중소도시가 더 어려워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농촌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도시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지금 도시화율은 90%가 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인구 흐름은 어떻게 되겠나? 제일 왼쪽 그림은 이촌양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 농촌에서의 더 빠져나갈 어떤 그런 인구가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중소도시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비수도권의 어떤 그런 대도시권은 버티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런 비수도권의 여러 이제 거점 지역들도 힘들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메가 트렌드는 뭐냐?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산업 구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산업의 어떤 그런 변화 트렌드를 보면요, 수도권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지방 산업 단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건 농촌의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고급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도심이 고밀화될 것이다. 이건 이제 지금의 나타나고 있는 용적률 상향론이랑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권이 광역화될 것이다. 공유경제가 도래할 것이다. 직주근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도시는 점점 더 강해지고 농촌과 중소도시는 점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농촌이 각광을 받는데 이런 전염병을 피해서 농촌이 점점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는 반반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사를 보면요, 도시가 한번 빅점프를 할 때는 항상 전염병이 있었다라는 것. 예전에 패스트도 그랬고요, 중세 때. 그 다음에 런던시가 굉장히 빅점프를 했던 거는 콜레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체계도 정비하고 뭐 그랬고요. 그런 런던의 도시계획을 프랑스 파리에서 받아가지고 또 한번 빅점프를 했죠. 그리고 도시는 더욱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여러 트래킹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결합하면서 도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굉장히 많이 돈이 몰리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도 있다라는 것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구 구조 변동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요, X축은 나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의 명수 몇 명인지. 자, 여기에는 1차 베이비 부머랑 2차 베이비 부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이비 부머 하면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9년 동안 720만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볼까요? 오른쪽이 1차 베이비 부머고요. 왼쪽이 2차 베이비 부머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10년, 뒤에 10년 한번 끊어봤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1차보다 더 큰 인구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2차 베이비 부머인데요. 자, 1차, 2차 베이비 부머를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렇죠. 1, 2차 합치면요,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치는데요, 1685만입니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덩어리죠, 그렇죠? 근데 이 덩어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맏형 55년생이 올해부터 65세 노인 인구로 편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20년 동안 70만, 80만, 90만씩 매년 노인 인구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65세가 넘어가면은 우리 사회는 여러 제도들이 일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어떤 그런 시각? 이 제도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철도 무료로 타야 되는 어떤 이런 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입하는 노인 인구로 진입하는 베이비 부머를 우리 사회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자, 다음이요. 자, 한번 보시면요. 근데 베이비 부머가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계층입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부머, 바로 은퇴하기 직전 베이비 부머들한테 한번 마이크 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부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은 먹고 살만 하겠습니까? 은퇴한 다음에. 뭐 다들 한번 여기 혹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243만 원 정도면은 두 부부 기준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243만 원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 그렇게 말고 그냥 견딜 수 있는 수준, 영화관 덜 가고 밖에서 외식 좀 덜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럼 176만 원이면 제가 버티겠다. 두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전 슬라이드로요. 한번 보시면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최소 생활비를 170만 원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세대가 있나, 이렇게 은퇴자들이 있나?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위 그룹조차도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국민연금이랑 금융소득으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그 실질 은퇴 연령이 72세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은퇴자라 그러면 얘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도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 체감 연령으로 하면 50대 초반입니다. 은퇴를 하고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상황입니다. 이게 자발적이면 오케이. 근데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노령 인구를 서포트해야 되는데 노령 인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뭐 이거는 다 아는 어떤 그런 사실 같고요. 다음.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 한번 보시면요. 국민연금이 주머니가 있는데 그 국민연금을 이제 다 모아놓죠. 자, 이게 최대가 되는 시점이 2041년입니다. 2041년부터 확 줄어들죠. 베이비 부모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57년 정도면은 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더 줄 어떤 이제 연금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다른 식으로 설계가 되든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용제도라든가 아니면 정년 연장론이라든가 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키워드, 화두가 될 것 예상해 보면요. 지방 비수도권이죠. 그다음에 농촌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공간 계획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고령화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그러면 우리 중소도시, 농어촌, 농산어촌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일자리 대도시 집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년 세대도 일자리를 따라 도시로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농어촌은 임계 인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구 이탈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청년이 돌아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인구, 능력 있는 인구, 자, 중고령자, 귀향, 귀촌 먼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2067년도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자,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보면요. 텔레비에는 계속 어린이들만 나왔어요. 그리고 어린이가 희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런 인구수가 어느 나이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랑 관련이 돼요. 지금 보시면요. 우리 그 유재석 씨나 아니면은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들고 뛰면서 이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 인구수랑 관련됩니다. 앞으로 2067년에 어떤 인구가 주도적인 세력일 것인가, 어떤 인구가 경제를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할 것인가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맞게 농촌도 잘 설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베이비 부머. 그래서 베이비 부머가 농촌으로 귀향을 한다든가 뭐 귀촌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또 귀향 귀촌을 하게 되면 이게 농촌이 또 불리해지지 않을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고령자를 보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실제 생각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민주화를 경험했고 경제 발전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세대다라는 거. 그래서 신중년이다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일부는
농촌에 가면은 청년으로 취급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서 태어나신 분 역으로 뭐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이촌양도 현상이 어떻게 지방도시 농어촌에서 크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고요. 다음. 그래서 자, 요건 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저기 X축을 기준으로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 보면요. 농촌으로의 순유입이 많은 인구 나이층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래는 도시로의 순유입이 많은 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젊은 층은 지금 한번 보시면요. 24세, 25세를 픽으로 해가지고 도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박스 친 부분이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의 인구입니다. 보시면요. 아직 이런 농어촌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빠르게 옮기고 있다라는 것. 자, 정부, 지방 정부, 중앙 정부가 이런 흐름에 또 추임새를 넣어주고 또 시민단체가 또 추임새를 넣어주면은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파급 효과인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자, 한번 보시면요. 베이비 부머 세대 유턴, 귀향만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귀향만 한번 고려를 해보니까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 특히 이촌양도를 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의 30%만 옮겨도 전국적으로 187만의 귀향 인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는 62만인데요. 우리는 턴이 유턴만 있는 건 아닙니다. I턴 있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일 잘할 거예요. I턴 있죠. J턴 있죠. O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U턴까지 포함하면 IOJU까지 포함하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농촌을 살리는 힘, 이 베이비 부머, 능력 있는 베이비 부머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이후에는 요청에 의해서 슬라이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이유로 귀촌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가?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경제력. 자, 이 돈에 대한 거 이건 정말 없으면 굉장히 크게 고통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통계 자료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건강에 관련된 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인데 그 농촌 계획하시는 분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일자리 중심으로 뭔가 강하게 진행돼야 되겠다. 좋습니다. 일자리 중심으로 다른 기능도 같이 와야 됩니다. 이제 농촌은 미니 융복합을 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써놨습니다. 3가지 유형 중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한번. 첫 번째, 아주 건강하고 친구도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건강하고 돈도 굉장히 많은데 친구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돈도 많고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항상 아픈 분들. 자, 이거는 우열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요 3가지를 다 농촌 지역에서도 갖춰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귀촌 귀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산에 관련된 것, 건강에 관련된 것,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것. 오늘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은 슬라이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요. 귀촌 귀향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것,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것 모두 다 함께 융복합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